안녕하세요. NDC에서 상호 결합성과 NFT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A41의 파트너 이응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상호 결합성과 NFT라는 두 가지 큰 주제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웹3에서 상호 결합성에 갖는 의의와 이것이 NFT를 활용하고자 하는 게임 산업에서 어떤 함의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NF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두 번째로 상호 결합성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상호 결합성으로 인해 창출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게임에 적용됐을 때 어떤 함의를 갖는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로 넘어가기 전에 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에서 5년 반가량 일을 하면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제품의 게임 플레이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로 3년 반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나머지 2년 동안은 레전드 오브 룬테라와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의 브랜드 매니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퇴사를 하고 나서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회사인 A41을 창업을 하고 나서 여기서 파트너를 맡게 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및 브랜드 매니지먼트 리드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NFT와 웹3 게임 버티컬을 맡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NFT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FT라는 것은 Non-Fungible Token, 즉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것의 약자로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되는 하나밖에 없는 토큰입니다. 대체 가능한 토큰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제가 가지고 있는 1비트코인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비트코인과 이제 완전히 그 기능과 성격이 동일하고 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NFT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저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 이야기로 잠시 가보면 블록체인은 위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모든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상에서 하나밖에 없고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토큰을 발행한다는 것은 하나의 고유한 자산을 발행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유일무이한 토큰에 디지털 콘텐츠 혹은 데이터를 이제 패깅을 하게 되면 해당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곧 위조가 불가능한 감정서 내지는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발행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NFT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헷갈리시거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NFT는 하나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단을 활용한 사업 모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살펴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NFT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가장 자주 드는 예시가 바로 컵인데요. 컵이라는 것은 어떤 용액을 붓느냐에 따라서 그 효용이 달라집니다. 물을 부으면 물잔이 되고 커피를 부으면 커피 머그가 될 수도 있고 차를 부으면 찻잔이 되거나 주스를 부으면 주스컵이 됩니다. 얼음만 담으면 그냥 이제 얼음의 운반 수단이 되기도 하죠. NFT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FT는 정말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토큰이고 이 토큰의 속성은 다른 토큰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그 속성 하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다는 속성을 가진 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다른 이제 펌들에서 NFT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제 흔히들 디지털 전자 서명이다라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큰에 어떤 디지털 콘텐츠를 갖다 붙이고 어떤 사업 모델을 짜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활용 방식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NFT라는 것의 생태계 스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테크 스택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특정한 하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컴포넌트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하나로 묶었을 때 하나의 스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은 그 블록체인 관련 리서치를 전문으로 하는 메살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내놓은 이제 NFT의 스택을 모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각 레이어 혹은 각 컴포넌트별로 어떤 이제 애플리케이션들 혹은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를 활용한 테크 비즈니스 스택은 현재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특히 요즘은 게임과 음원 시장을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들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1 인프라스트럭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아발란체와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블록체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이어 2 관련 내용인데요. 레이어 2는 이제 주로 이더리움 쪽에 이제 속도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폴리곤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토리지 부분인데, 스토리지는 이제 NFT의 메타데이터와 콘텐츠 데이터가 저장되는 이제 저장소와 같은 개념이고, 웹2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저장소와 이제 유사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가지는 이제 1차 애플리케이션과 이제 2차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게임과 NFT 혹은 뭐 이제 NFT 거래소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한 가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이제 NFT 파이낸셜라이제이션이라고, NFT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금융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레이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NFT도 결국 하나의 토큰이기 때문에 이 토큰이라는 것은 이제 임대를 해줄 수도 있고,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하나의 담보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쪼개서 분할해서 공동 소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금융적인 관점에서 이런 파이낸셜라이제이션을 가능케 해주는 그런 서비스 레이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어그리게이터 레이어인데, 이거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오픈소스이다 보니까 그 산발적으로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정보를 한 곳에 좀 모아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레이어가 필요한 환경이라서, 이런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는 서비스 레이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프론트엔드 쪽인데, 결국 이제 NFT라는 것도 이제 사람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 측면에서의 서비스 레이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선 슬라이드에서 NFT의 생태계, 스택에 이 개념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제 엔드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시나리오로 이것을 활용하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레이어 1부터 이제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NFT 파이낸셜라이제이션까지 이어지는 흐름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솔라나라는 체인에서 이 솔라나 그 체인이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스토리지가 알위브라는 이제 영구 저장 탈중앙 스토리지라는 것이 있는데, 솔라나 체인에서 알위브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오롤이라는 게임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동되는 NFT를 이제 구매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어디서 구매를 하느냐라고 하면 솔라나 체인에 있는 이제 프랙탈이라는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 흐름을 전반적으로 이제 잡아서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NFT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이제 사용자가 경험 혹은 사용자 경험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오늘 다룰 또 다른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상호 결합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네, 상호 결합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composability라고 하는데, 베리언트라는 회사의 창업자인 제시 월드는 이 상호 결합성이라는 것은 혹은 이제 상호 결합성이 있는 플랫폼이라는 말은 기존에 존재하던 리소스가 재료로 활용이 돼서 더욱더 고도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이제 문구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블록체인이란 것은 흔히들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이제 비유가 되긴 하는데, 이제 블록체인의 각 스택과 애플리케이션들은 흔히 레고 블록으로 비유가 됩니다. 이 레고 블록이라는 것은 각각의 하나하나의 재료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각각의 레고 블록 하나하나는 유틸리티가 있지만, 이것을 블록을 잇고 결합을 했을 때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살펴봤듯이 이제 레고 블록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마찬가지 형태로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제 블록체인, 여기서 든 예시는 이제 솔라나인데,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블록체인 스택과 애플리케이션들 역시 이제 결합성이 있을 때 결국 더 큰 가치가 창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 생태계 내에서 서로 결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들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기존 애플리케이션들의 가치도 훨씬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한 생태계의 사이즈가 점점 더 늘어날수록 여기서 창출될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도대체 이 상호 결합성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그 조건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크게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긴 한데, 이거를 굉장히 단순화해서 크게 세 단계로 이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기반되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플랫폼 상의 표준이 정립되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그 표준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스트림라인이 됐을 때 하나의 이제 컴포저블한 혹은 결합성이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기반되는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제 기반이 되는 레이어 원체인을 보통 의미를 하는데 앞서서 이제 예시로 들었었던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와 같은 레이어 원체인들이 그 기반 플랫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플랫폼상의 표준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올 텐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ERC721이라는 NFT 표준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그 외에 다양한 더 다른 종류의 이제 뭐 표준들도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ERC721이라서 ERC721을 말씀드렸습니다. 솔라나에서는 솔라나의 토큰 발행 표준이 이제 SPL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준들이 플랫폼상에 정립이 되면 그 표준을 써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고 그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플랫폼상에서 정해진 표준을 활용한 각종 이제 프로토콜과 서비스 제공자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하나의 결합성이 있는 그런 플랫폼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체인의 NFT의 표준이자 이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표준인 ERC721을 한번 살펴볼 텐데 NFT는 크게 두 구조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블록체인 상에, 즉 이제 온체인 상에 저장되는 정보와 블록체인 외부에 저장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NFT가 나타내는 디지털 콘텐츠의 용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고해상도의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들은 블록체인의 모든 정보를 다 담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콘텐츠 자체는 분산형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소에 관한 정보를 메타데이터에 담은 뒤에 그 메타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블록체인상에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분산형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분산형 스토리지가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탈중앙화된 정보 저장소이기 때문인데 어떤 뭐 불의의 사고로 뭐 단일 장애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소중한 데이터가 분실되면 안 되니까 이런 탈중앙 스토리지를 이제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산형 스토리지로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Arweave가 있기도 하고 IPFS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실제로 불러오고 인터페이스 상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CDN으로는 이제 매종 네트워크 같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서 NFT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략히 살펴봤고 상호 결합성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상호 결합성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들이 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예시는 탈중앙 레코드 레이블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제시한 메타플렉스, 스트라타 프로토콜, 오디우스 이 세 가지는 모두 이제 솔라나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인데요. 먼저 메타플렉스는 NFT를 발행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이제 표준 및 개발자 도구들을 이제 제공하게 되고요. 스트라타 프로토콜은 소셜 토큰을 발행을 위한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것도 역시 토큰 발행을 위한 개발자 도구를 제공하는 곳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오디우스라는 곳인데 탈중앙 음원 소유 및 스트리밍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해서 탈중앙 레코드 레이블을 만들어내는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타플렉스에서 이제 음원을 NFT로 발행을 하고 이것을 개인 또는 집단이 여기서 집단은 DAO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을 판매하기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타 프로토콜에서는 음원 제작자가 혹은 가수, 공연자들에 대한 소셜 토큰을 발행을 할 수가 있고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금융적 후원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토콜을 짤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오디우스에서 NFT로 발행된 음원을 음원 제작자 또는 가수별로 묶고 이를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하나로 스트림라인되고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의 음원 레코드 레이블 DAO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레코드 레이블 DAO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을 이제 발굴을 하고 이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음원을 보유하든지 아니면 NFT로 유통되는 것들의 NFT를 보유하면서 어떤 하나의 이제 유통관리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DAO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두 번째 예시로는 이제 게임 관련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게임 내 자산을 이제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솔라나 체인에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한번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 먼저 스타아틀라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탈중앙 MMORPG 게임을 이제 만들겠다고 나온 이제 프로젝트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펀저블 토큰과 NFT를 모두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프랙탈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솔라나 체인의 NFT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근데 좀 더 게임에 특화된 NFT 마켓플레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NFT 스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NFT 금융화, NFT 파이낸셜라이제이션 레이어에 있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인 브릿지 스플래닛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거는 NFT를 이제 분할을 하고 이것을 공동 소유할 수 있게끔 하나의 어떤 금융 상품화를 가능케 하는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NFT를 이제 분할을 하고 이것을 공동 소유할 수 있게끔 하나의 어떤 금융 상품화를 가능케 하는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NFT를 이제 분할을 하고 이것을 공동 소유할 수 있게끔 하나의 어떤 금융 상품화를 가능케 하는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쿼드가 있는데 이 스쿼드라는 것은 이제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다오를 운영한다든지 혹은 프로덕트를 공동 개발을 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하나로 이제 결합이 돼서 게임 내 자산과 토지를 공동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스타틀라스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스타틀라스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iles, the station reported a distress signal last night. They think it came from your dad's ship. The signal, it came from past the outer ring. How is that even possible? His ship has been reported missing for 20 years now. Pretty sure he's not coming back. We go there, we might not come back. What is this place? This is going to change everything. They found out we have the map. They're gonna kill us for it. If that's the case, there's only one thing we can do. 네, 다음은 이제 프랙탈 애플리케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랙탈이란 것은 웹3 게임을 위한 플랫폼을 지향하는 서비스인데 현재는 이제 그 솔라나 체인 위에 올라와 있는 게임들의 NFT 및 프로필 파일 NFT를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토너먼트 혹은 스트리밍까지 이제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야심찬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공동 창업자가 이제 트위치의 창업자인 저스틴 칸이 있고 뭐 데이비드 워츠 같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 창립자가 있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NFT가 거래되고 그것이 스트리밍 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스타틀라스, 프랙탈, 브릿지 스플릿 그리고 스쿼드가 이제 연결이 됐을 때 어떤 그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웹3 게임 길드가 이제 형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스타틀라스라는 하나의 이제 게임에서 게임 내 자산으로 활용될 이제 우주선이라든지 행성 내의 부동산 같은 것을 이제 NFT로 발행을 하게 될 텐데 이 스타틀라스에서 발행한 NFT에 대한 뭐 퍼블릭 세일, 옥션 등을 이제 프랙탈에서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 퍼블릭 세일이 된 NFT를 N개로 쪼개서 특정 집단이 공동 소유하고 발생하는 수익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인 브릿지 스플릿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한 개의 NFT를 N개로 분할을 해서 공동 소유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툴도 필요하기 때문에 게임 길드 차원에서 자산을 공동 소유하고 운영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스쿼드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3 게임 길드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될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면 그 소속된 게임 길드원 또는 파티원들이 이제 디지털 자산과 이제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을 서로 공유하고 그 운영 관리 역시 지분에 따라서 공동으로 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뭐 솔라나와 게임의 영역을 약간 벗어나서 디파이 쪽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 퓨로콤보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탈중앙 애플리케이션들의 거래를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어그리게이터 서비스인데요. 유니스왑이라는 하나의 디파이 서비스가 있고 연파이낸스라는 디파이 서비스가 있고 컴파운드라는 그 디파이 서비스가 있고 그 세 가지 별개의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각각에서 이제 트랜잭션을 이제 별개로 하나씩 발생시키게 되면 트랜잭션 수수료도 발생을 3번 중복적으로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타임렉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이 세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상호작용을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비스가 이제 필요 콤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결합해서 새로운 그 가치를 창출해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이 필요 콤보 자체는 좀 해킹을 당해서 그 아베라는 탈중앙 디파이를 쓰는 사용자들이 큰 피해를 좀 입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지막으로 게임에 적용됐을 때의 함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 게임에 적용했을 때의 함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웹3라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이 웹3라는 곳은 결국 하나의 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애플리케이션들 또는 레이어들을 다 제공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미지는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가져온 것인데 코인베이스에서 웹3라는 것을 소개를 할 때 여기도 이제 스택을 기준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나누어 놨습니다. 프로토콜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인프라스트럭처, 유스 케이스 레이어, 액세스 레이어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든지 각각이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대로 이제 한 회사가 이 모든 버티컬을 한 번에 통합을 해서 하나의 그 닫힌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시도를 하는 것은 사실상 웹3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사고방식을 좀 바꾸어서 우리가 참여하는 생태계에서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고 그들과 이제 어떤 협력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전반적인 생태계의 이제 복잡성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각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혹은 각 애플리케이션 단에서의 이제 아키텍처 역시 웹2에 비해서 웹3 환경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웹2에서는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거를 작용을 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으면 하나의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반면에 웹3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일단 복잡하죠. 프론트엔드가 있고 중간에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껴있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하나의 어떤 블록체인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레이어들과의 상호작용도 고려를 해야 되며 더그래퍼와 같은 어떤 쿼리 서비스와도의 상호작용도 고려를 해야 되고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레이어 2와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까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웹2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고려 요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에 적용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함의가 있느냐라고 살펴보면 이 NFT라는 것이 이제 마법처럼 이제 모든 게임 애플리케이션과의 어떤 결합성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가지고 온 예시가 이제 천가봇 NFT라는 것을 한번 가상으로 가져와 봤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천가봇이라는 것이 오른쪽에 두 가지 그림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와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이제 천가봇들인데요. 이것이 이 하나의 NFT가 각각의 게임에서 어떻게 이제 표현되는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천가봇 NFT라는 토큰을 가졌다고 해서 각 NFT가 각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표현 또는 반영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프로토콜 레벨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각 애플리케이션 내에서의 유틸리티 자체는 좀 별도로 정의가 되고 이 천가봇 NFT가 복수의 게임에서 자동으로 호환된다는 것은 어떤 게임 경제 시스템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의 결합성을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웹3 게임을 기획 또는 개발, 퍼블리싱함에 있어서는 이제 근본적인 생각 변화가 이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이제 웹2 게임 개발사들은 이제 게임 개발사 측에서 개발한 어떤 게임을 이제 어떤 서비스 플랫폼을 레버리지해서 잘 서비스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게임 퍼블리셔의 입장에서는 이제 신규 게임을 퍼블리싱함에 있어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고 또 기존 게임 IP에 어떤 시너지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위주로 했다면, 즉 다시 말해서 하나의 어떤 사일로된 환경에서의 고민을 많이 했었다면 이제 웹3 단계에서의 게임 서비스를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어떤 플랫폼을 레버리지해서 서비스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해당 플랫폼 내에 다른 애플리케이션들과 어떻게 결합을 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협업이 가능한 서드 파티들이 한 이제 생태계 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제공해 주어야 할지 등에 대한 고민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호 결합성과 NFT에서 발표를 한 이응호였고요.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